대수학의 아름다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기 마지막 시간이고 그 10년 동안 해먹을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10년 넘게 해먹을 생각이고 뭐 제가 계속 어떤 뭐 리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길러주시는 분들이 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저는 이제 참 대수학을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대수학에 대한 어떤 수업들이나 세미나들을 들었을 때 제가 이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어떤 제가 받았던 이런 드렸던 가이던스를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톡들을 들으면 수학적인 정의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명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어지는 외계어들이, 향연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어떤 그림인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세 가지의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뭐 다 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 책에는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수업들이나 세미나를 들었을 때, 대수계통해서 이해를 못했던 원인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대수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적분학을 몰라요. 첫 번째 이유. 본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대수학만 하니까 전달이 안 돼요. 저는 대수학으로 이해할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분들의 수업들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블레임의 정서라기보다 그냥 멍청한 뜻입니다. 저는 이제 미적분학 레벨에서 이해가 안 가면 이거 더 느끼질 못해요. 이게 1번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 기본적으로 이 대수학의 여러 이제 발전들 중에서 어디까지 가는 선의 발전들까지 봐야지 좀 끝까지 벌였다고 할 수가 있냐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곡선 두 개 교점을 잰다라고 하는 거가 2025년까지 가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스택이라는 단어까지 가야 돼요. 스택이라는 단어랑 인피니트 카테고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수학 공부하다 보면 계속 역사적인 얘기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옛날 거.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는 거는 스택이랑 인피니트 카테고리까지 단어까지 나와야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지금 인류의 어떤 최첨단의 어떤 수학적 지식에 서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실은 못 본 분들 혹은 이제 그쪽으로 수학을 안 하시는 분들의 어떤 톡을 들으면 그냥 그중에 일부를 귀퉁이를 좀 보는 그 성격이 좀 있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하의 분야는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그래서 미분기하가 있고요. 대수기하가 있고요. 사교기하가 있고, 복소기하가 있는데, 복소기하 쪽이 필지메달리스트는 복소기하가 제일 많이 배출을 한 분야인데, 후진들을 많이 안 남겼어요. 어떤 대단한 복소기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이제 복소기하적인 그런 관점들 입장에서 대수학이 어떤 건지를 접해볼 기회들이 좀 적었던 것도,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던 중요한 이유구나라고 좀 보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에서 리만의 복수 해석이나 대수학의 아름다움은, 당연하지만 제가 이제 복소기하 전공자다 보니까 복소기하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왜 왔고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거가 목적이에요. 원래는 지금까지 왔던 얘기들의 준하게 호물로 대수를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일기에서는 못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계속 똑같은 컨텐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만 있고 디스커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가지고 계속 그걸 진행을 할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근해 공식에 대한 거예요. 대수학의 세계관은 근해 공식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근해 공식을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결이었냐면,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좀 산으로 보내고 시작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2차 곡선과 얘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것들을 동의 안 하고 시작하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거 실수해서 못 봐요. 근해 공식부터 실수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동의하시죠? 근해 공식부터 애시당초 실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실수를 기준으로 두 개, 한 개 연결하는 건 사실 웃기는 얘기였던 거고요. 처음부터 의심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 시간에 써왔던 그 단어들을 이제 보면, 타원 곡선, 일리프틱 커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세뇌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리프틱 커브라는 거는 C2 안에서 어떤 서브셋을 보는 거냐면, y제곱은 4x3 더하기 x 플러스 b를 보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것들을 타운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거는 토로스고 그리고 우리는 이 토로스의 그림 중에서 리얼 파트를 보는 것으로서 타운 곡선이라는 곡선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S2라고 불렀던 거는 정확한 워딩을 있으면 레셔널 커브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이유에서 레셔널 커브라고 부르고요. 이제 P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리얼 파트를 보는 것으로서만 커브라고 보는 게 말이 됩니다. 정확하게 프로젝티브 라인이라고 불러요. 레셔널 커브. 그러니까 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때까지 곡선 두 개가 만나는 이것도 곡선이고 이것도 곡선이잖아요. 그거 두 개가 만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때 실수해서 볼 수가 없는데 애시당초 우리가 곡선이라고 불렀던 게 정말 곡선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곡선과 얘가 허근에서 만난다. 복소근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 곡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곡선 이거 하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보고 있는 더 큰 기하학적인 도형이 있는 거에 그중 특정 슬라이스를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봐야지만 말이 돼요.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슬라이스를 치고 나서 보이는 게 곡선인 것이 실제로 이 대상 자체가 원래부터 곡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라는 그 워딩 자체도 사실 트리키한 워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대수학 세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교점에 대한 이야기이죠. 교점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 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 자체는 오차 방정식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고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찾는 것은 토러스랑 S2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기본적으로 이거를 브랜치드 커버링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이제 그 수학적인 생각의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칙연산이 가능한 걸로부터 우리가 사칙연산 그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칙연산과를 제곱근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칙연산과 제곱근을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은 이 필드들을 주는 것들마다 사칙연산이 가능한 걸 주는 것들마다 그것들이 함수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위상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고 그러면 그 필드를 하나 익스텐션 시키는 것마다 원래 기존의 공간에서 그 근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데 근을 하나를 집어넣는데 나머지 근들에 대해서도 이 들어가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y제곱은 삐리리 해가지고 봤던 타원 곡선 형태는 결국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모시기인데 루트 모시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모시기도 들어가야 된다. 그 공간 자체에. 이게 커버링의 뜻이다. 물론 여기서 중근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이걸 브랜치 포인트라고 부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멘붕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냥 대수적으로 필드 익스텐션을 시키면 이게 주어져 있는 베이스 필드 기준으로 어떤 뭐 그냥 갈라 티어리가 전개된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리니어 알제브라 관점을 택한 게 아니라 필드가 있는 것마다 공간이 존재하고 정확하게 그 공간에서 함수들의 모임으로써 필드가 나오고 그래서 그 필드 익스텐션을 취해주게 되면 거기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단위의 공간이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근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나머지 근들도 이 안에 살고 있도록 만든 그래서 이거를 재는 거가 갈라 그룹의 뜻이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 시간에 멘붕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단순히 대수적인 그냥 사칙연산 노름 아니냐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칙연산을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대수적 구조는 어떤 공간 위에서의 함수를 모임해 주어져 있는 그 결과물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다는 게 이 시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여기 시면 이게 이런 관점이라고라고 공감하시면서 어떤 시점부터는 얘기들을 듣고 계시던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어떤 위상수학이나 기하 계통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커버링 스페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근해 공식에서 루트를 다루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4차에서 루트는 그 2차는 루트 하나, 3차는 루트, 4차는 루트. 그리고 5차부터 그게 안 되는 것도 그냥 토러스에서 S2로 가고 이제 여기 보면 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게 녹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토러스에서 S2로 가고 S2에서 S2를 다시 회전시키는 거기서 이 대칭성을 고려해 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갈라티아가 그냥 나온다. 라는 것까지 이 시간에 나이브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디테일을 채우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제 기하학적인 개념이랑 매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이제 그 다음으로 사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좀 호몰로지 대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중단이 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요. 그 여기까지 다 얘기들을 어떤 동의하시다는 전제 하에서 관점은 단순히 그럼 뭐냐면 두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폴리노미알의 제로셋 같은 공간들을 생각하는 거죠. 두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이 공간 두 개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욕망들 자체는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수질에서 늘 강조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꼬고 시작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정말로 곡선과 2차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게 정말로 곡선들이 만나는 걸 지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부터 사실 회의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있어서 타원 곡선이라고 불렀던 건 사실은 곡선이 아니죠. 곡선이지만 곡선이 아니죠.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말이라는 게 이해가시죠? 우리가 곡선으로 보는 거는 토로스의 단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 곡선이 아니에요. y제곱은 4x 3승 더하기 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xy는 복소 베리어블, 컴플렉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분명히 독립 변수는 복소수 한 개예요. 그러면 실수 기준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곡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랑 매치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처음부터. 타원곡선이라는 말 자체가 워딩 자체가 미스리딩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왜 곡선이라고 부르는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곡선 두 개가 만난다는 말부터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데? 라는 것부터.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물론 2차 방정식에다가 이제 이거 1차 y는 x 플러스 b 집어넣어가지고 연립 방정식 푼다 이거 할 말 없어요. 그거 뭐 그냥 뻔한 산수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건 사실은 어떤 곡면의 특정 단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들의 예상을 취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 2차 곡선이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도 어느 레벨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곡면 레벨에서부터 이해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실체니까요. 우리는 그 실체의 일부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 대수학이 하려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뭐 말하면 뭐 개소리냐 이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괜찮죠? 그러면 저는 그 복소계화를 배우면서 저는 사실은 저한테 있어가지고 이 모든 수학적인 체계는 저한테 다 두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저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어떤 수학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가 가우스의 위단 정리고요. 다른 하나가 가우스 보넷 정리예요. 저한테 있어 수학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각각이 뭐냐라는 건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저한테 있어가지고 해석학은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고요. 저한테 있어서 대수학은 사실은 가우스 원의 정리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가 이 개소리를 왜 짓거리냐 좀 어떤 분들 입장에서 좀 황당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 소리부터 하고 싶어요. 가우스 원의 정리라는 거 혹시 스테이트먼트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우스 원의 정리.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스테이트먼트가 다음과 같아요. 이게 공면의 불변형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정수로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지금 제가 오늘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실 봤던 건 다 가우스문에서 지나지 않아요. 그거를 조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왜 스킵했는지가 와닿게 설명하는 게 오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대수학 전체 체계가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를 어떤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토로스나 그 S2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 토로스나 S2를 생각을 하면 잠깐 대수학 까먹고 기하을 얘기를 잠깐 좀 합시다. 오히려 의미 있게 얘기들 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쉐입을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S2나 토러스를 봐요. 기본적으로 볼 때. 위상 공간으로 보는 건 차륵 덩어리로 보는 건데, 매니폴드로 본다는 거는 쉐입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쉐입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는 각 점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들을 토대로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 있으면 벡터의 매그니튜드랑 두 벡터의 앵글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모든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반복함으로써 이 전체 공간을 알 수 있다. 이게 미분기하의 메인 스트림이에요. 미분기하의 기전은 그 이너 프로덕트들의 모임, 이걸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주어져 있으면 기하학적 구조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 이게 미분기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S2를 이렇게 보는 거나 토르스를 이렇게 보는 것도 그러한 리마니안 매트릭 혹은 탄젠트 스페이스들마다 이너 프로덕트 그렇게 주니까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방식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이너 프로덕트들을 조금 변형을 적당히 연속적으로 바꿔가지고 형상을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S2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조금 홀쭉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어느 쪽이 좀 더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가우스 분해 정리는 어떻게 기여하는 거냐면, 왜 S2랑 토러스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정말로 리마니안 매트릭을 잘 잡아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잘 잡아가지고 똑같게 변형할 수 있으면 어쩔 건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문제의식 이해 가시죠? 그거 어떻게 배제할 건데, 그 무한개 선택 중에서. 라는 거를 개런티 해주는 게 가우스 분해 정리인데, 이렇게 개런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 가우스 번의 정리 자체에 숨어있는 호물로스 대수가 사실은 리만 루크 디어럼이라고 부르는 정리이고, 리만의 복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정리에 해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쉐입을 기본적으로 재는 걸 미분기하에서는 커베이처라고 부르거든요. 쉐입을 본다는 거는. 커베이처는 미적분하게 따르면 유닛 스피드 파라미터라이즈 주어져 있으면 세컨드 데리버티브의 퀀터티가 우리가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 생각해 보시면 요거던가. 저희가 보통 컨벡스 혹은 컨케이브라고 곡선에다가 부르기 좋아하는 그 워딩은 세컨드 데리버티브에다가 부르는 거죠.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을 포함해가지고.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공면에서 커베이처를 잰다는 거에 기준이 되어지는 게 가우스 곡률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토러스나 에스트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 점, 그 내가 지금 곡률을 알고 싶은 점을 하나 임의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 그 점을 통과하는 C2 커브를 다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가우스 곡률이랑 어떻게 재는 거냐면 내가 어떤 공면이 R3 안에 있다고 가정해요. 이 모든 가정을 다 뺄 수 있지만 가장 편의상 가정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치겠습니다. 공면이 R3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포인트를 잡으면 탄젠 스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죠. 저평면을 잡아요. 저평면을 잡고 아웃월드 노마를 잡아요. 가능하겠죠? R3에 있다고 했으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요. 그러면 이 아웃월드 노마를 품고 있는 이 점을 통과한 얘를 가지고 이 인원을 품고 있는 평면들을 다 생각해요. 그럼 무한계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각각들마다 이 곡면을 잘라요. 슬라이싱을 해요. 슬라이싱을 하는 것마다 커브가 나오죠. 이 점을 포함하는. 여기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구해주는 거를 모든 슬라이싱을 치는 것마다 다 반복해요. 그러면 여기서 위상수학을 써주면 뭐를 할 수가 있냐? 위상수학이나 상대수학을 써주면 이 곡률, 이 각각의 슬라이스한 요 지금 세컨드 데리버티브 중에 민맥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무한계 선택지지만 컴팩트니스가 개런티가 돼가지고 민맥스를 언제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를 가속률이라고 정의해요. 이게 정의예요. 물론 이걸 수식 레벨에서 연습해보면 이게 왜 그건데라는 거는 아직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수학적으로 비약 없이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확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면 있고 포인트 찍고 아웃월드 노말 잡아서 이 아웃월드 노말을 포함하는 모든 평면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이 각각들마다 이 곡면을 다시 칼로 잘라가지고 나온 그 단면에 해당하는 곡선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들을 모든 단면에 대해서 다 반복해가지고 그 이제 민맥스를 찾아서 민맥스를 곱하면 이걸 가우스 확률이라고 불러요.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쉐입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쉐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너 프로덕트들이 다 주어져 있으면 이 전체 쉐입이 결정이 돼요. 이거는 그럴듯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시죠?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써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 각각의 쉐입이 정해져 있는 공간들마다 똑같은 S2라고 하더라도 리마니안 메트릭 혹은 이너 프로덕트를 뭘로 주느냐에 따라 쉐입은 바뀔 거잖아요. 당연한 말로. 그러면 쉐입이 바뀌어 있으면 가우시안 커베이처, 가우스 확률이 바뀌겠죠. 쉐입이 다르니까. 말 이해 가시죠? 그런데 가우스 번의 정리는 뭐냐면 이 리마니안 매트릭을 아무렇게나 잡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의 서피스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리고 편의상 그 컴팩트 서피스를 생각하는 사실 컴팩트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컴팩트 서피스를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리마니안 매트릭을 주면 여러분들이 쉐입을 하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S2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뚱뚱하게, 어떤 분들은 좀 어느 쪽이 홀쭉하게, 어떤 걸 생각하도 상관없어요. 리마니안 매트릭을 잡고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그러면 공면 위에서의 함수예요. 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분한 거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2파이 곱하기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나온다. 이게 가우스 분해식. 그래서 그 오일러 지표는 뭐냐면 2 빼기 2G예요. G는 지너스. 그 구멍, 위상적인 구멍 개수. 그래서 S2의 경우는 지너스가 0이어가지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임의의 리마니안 매트릭을 가지고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적분을 때리면 무조건 빵 나와요. 근데 반면에 토러스에서는 어떤 리마니안 매트릭을 주더라도 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적분하면 무조건 2파이가 나와요. 2파이 곱하기 4파이가 나오겠네. 2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2g여가지고 g가 0이라고 했나요? 그 0이 나와야 돼요. 2 마이너스 2g인데 g가 1이어가지고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뭐로 구분하냐면 S2랑 토로스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를 개런티를 해요. 이게 가우스 배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가 이 얘기들 떠드는 거는 여러분들 교점 잡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진짜 정체는.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S2랑 토러스에 대한 얘기들을 보았는데, 여러 견지에서요. 보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S2랑 토러스가 다르다는 거를 개런티하는 이유는 가우스 분해 정리 때문이에요. 가우스 분해 정리가 어떤 걸 개런티해 주냐면, 가우스 곡률이라는 거를 면적분을, 그 공면 위에서 면적분을 수행하면 2파이 곱하기 2-2g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g가 다름으로 인해서 이 적분값을 그 어떤 리마니안 매트리를 고르더라도 이게 그 값으로서 고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무한계 리마니안 매트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이 두 개는 같게 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여기까지는 제가 그 직문수나 이런 데서 조금 떠드는 얘기이고 여기서 수학적으로는 중요한 디테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파이로 나누면 2-2g는 정수라는 거예요. 대수하면 정수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초반부 대수학 얘기해서 정수가 쉽다는 말 듣고 좀 학을 뗐는데 정수 안 쉬워요. 정수는 가장 중요한 대수학 오브젝트입니다. 정수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투마의 수지에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이거 되게 건방진 관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적분을 임의의 이너 프로덕트를 선택지에 대해서 적분을 때리는데 건방지게 정수야. 실수 정도는 용납을 해주겠어. 정수라고요. 이거 굉장히 건방진 관찰입니다. 첫 번째 이상한 포인트. 이것도 정수지? 정확하게 2파이 곱하기 정수고 그 정수에 의미 부여하는 게 오일러 지표예요. 첫 번째 관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찰. 실제로는 제가 구라를 쳤지만 구라를 안 친 것으로 가우스 곡률을 적분한다고 말할 때 함수를 적분한다고 말했지만 가우스 곡률을 포인트에서 이 밸류를 뱉어주는 것으로 맥스 커베이처랑 민 커베이처 곱한 이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를 적분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구라고요. 사실은 디퍼렌셜 투 폼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커베이처 곱하기 dx 웨지 dy를 적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미분 형식을 접근한 거예요. 제가 마치 함수인 것처럼 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니폴드 위에서 적분을 수행하는 거는 미분 형식을 가지고 적분하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서피스에서 적분해 보려고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면적분을 취하는 거는 함수 적분이 아니에요. 미분 형식을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분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커브드 스페이스에서 적분이라는 개념은 함수에 대한 적분이 게 아닙니다. 우리가 FTC를 따라서 만드는 거는 미분 형식의 적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대수 라인에서는 그 특도론과 함께 다변수 해석학에서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실제로 적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단순한 FTC 일반화는 그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관찰이 갑자기 좀 생뚱맞게 지금 어떤 근해공식 얘기하다가 왜 이딴 소리를 왜 하고 있는 거냐. 그의 관점에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점을 재는 행위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교점을 재는 행위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곡선 두 개를 토대로 해가지고, 곡선 두 개를 토대로 해서 그것들이 몇 점에서 맞느냐, 이렇게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의 개념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파고들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특정 곡면의 슬라이싱을 보는 것이다. 토로스를 타운 곡선을 본다는 말 자체가 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먼저 떠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S2나 토로스에서 정수를 끌어냈던 방식이 그리고 그걸 그 정수값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공간을 구분했던 방식이 가우스 분해 정리다. 그리고 이 가우스 분해 정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서 특정 디퍼런셜 투폼을 추출해 주면 그게 가우스 공률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걸 추출해 주면 그거를 적분했을 때 정수가 되는 관찰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미분계의 맥락에서는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드리는 굉장히 비자명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스토리 이해 가시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엮기 시작할 건데 자 제가 이걸 약간 수학적이지 않은 휴리스틱으로 좀 예스노로 여쭤볼게요. 적분이 정수가 된다는 거 비자명하다는 거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곡선 두 개가 만나는 거는 사실은 곡면들이 만나는 거랑도 상관이 있겠네요. 곡선이 곡면의 슬라이스에서 오는 거라면서. 애시당초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는 게 오버 리얼이 아니라 오버 CS 보는 것 자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P1에서 보는 것 자체는 타원곡선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말 납득이 가시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곡선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은 그거보다 더 큰 우리가 시각적으로 못 볼 뿐이지 더 큰 수학적인 오브젝트로부터 기인하는 거고 그걸 이제 보는 한 가지 방식이 이제 곡면이라고 할텐데
그 곡면에다가 지금 제가 정수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미분 형식의 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곡선이 만나서 카운팅하는 정수라는 것은 진짜 정체는 적분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배우는 거가 그 리만의 복수해석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정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실제로는 각 곡선들이 주어져 있으면 이 곡선들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2차 미분 형식들을 만들어내요. 이 2차 미분 형식들을 쐐기곱을 취해주면 4차 미분 형식이 나와요. 이 4차 미분 형식을 복소 2차원 공간, 그러니까 실수 4차원 공간에서 전체에서 적분하면 나오는 정수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교점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예요. 동의하기 어려운 선언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우스 보넷의 결과예요. 이게 리만의 수.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맞는 선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곡선 두 개가 만나서 교점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거를 가이던스를 받지 못했었어요. 제가 수학을 배웠을 때. 제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미적분학의 세계관이랑 대수학의 세계관을 연결하는 게 거부감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수라고 하는 거를 보는 퀀터티들은 그 각각의 곡선들이 만들어내는 미분 형식들이 존재하고 이거를 좀 더 대수적으로 포멀하게 얘기하면 각 곡선들을 디바이저로서 바라보고 혹은 인버터블 슈프로서 바라보고 이 디바이저가 만들어내는 미분 형식들을 다 붙여가지고 적분해주면 정수가 되는 것으로서 얻어내는 게 인터섹션 넘버이다. 그리고 이거를 주는 거가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고 그래서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어떤 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저희가 리만 로크 티어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만 로크 티어럼은 커브 혹은 디바이저의 오일러 캐릭터스틱이 얼마냐라는 선언이에요. 스테이트먼트의 성격 자체는. 지금 가우스본의 오일러 캐릭터스틱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이 정수가 무엇이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먼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제 그 다음 공부들 하실 분들의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이 교점을 재는 거는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연립 방정식 해가지고 푸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산수. 실제로는 이게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관찰의 이면에는 가우스 보넷 정리가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그리고 그 가우스 보넷 정리를 리만 로흐 정리라는 이름으로 일반한 방식으로 봄으로써 리만의 수학으로서 이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으로 해석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대수적인 추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은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저는 이 가이던스를 제가 진작 들었더라면 제가 수학을 보는 게 대학원 초반부에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 형식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모티베이션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수학 관찰들은 미분 형식의 결과라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시간에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대수적인 결과물들은 함수들의 모임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들이 갖고 있는 구조를 보면 이거는 공허한 선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산 가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수라는 단어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들과 같은 것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 벡터장도 함수고요. 미분 형식도 함수예요. 어떤 관점에서 그걸 함수로 여길 거냐라는 건 따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대수적인 것들이 왜 피상적으로 와닿느냐라고 하면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미분 형식의 언어로서 이게 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얘기하는 구체화의 확보는 미분 형식을 지금 이 대수적인 서술들의 이면에 있는 미분 형식들을 확보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다, 피상적이다라는 말은 그 맥락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말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대수적인 대상들, 갈로아 티어리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미분 형식의 언어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대상을 여전히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분 형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가 갔나요?
가우스본에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건방지게 미분 형식을 적분하는데 정수가 된다는 건 이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관찰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관찰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국면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 그걸 어떻게 무한계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 정수가 나온다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그 서술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 호물루즈 대수의 온갖 디테일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이거는 리만의 복수 해석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그래서 교점에 대한 대수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은 대수적 문제를 잘 몰라요. 혹은 알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인 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들의 레퍼런스를 남겨놓는 거는 Principles to Algebraic Geometry라는 그리피스 해리스 책이 있어요. 보통 복소기하 전공자들은 이 책을 읽어요. 이 책에 보면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책을 대수 전공자들이 안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널리틱한 게 세요. 책 자체가. PDC를 다 안다고 시작하고 시작해요. 책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 책을 레퍼런스로 언급하지 사실 안 읽어요. 저는 박사 1년차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지도 교수의 가이던스를 따라가지고. 그게 보니까 나중에 봤을 때 다른 점이 이 지점이었어요. 어떤 대수적인 구조들을. 그래서 그 프린시플스 투 알제브릭 지오메트리 책을, 그리피스트를 읽으면 황당한 게 대학원 PD를 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책 자체가. 대수계의 원리라며. 왜 PD를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걸 제가 당시에 이해를 못했던 맥락들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교점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건데, 혹시 여기까지 그럼에도 질문이나 코멘트.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그 수준에서는 복수 해석 시간에 다 구체적으로 다룬 얘기예요. 당연히 제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던지는 게 수긍이 안 가는 거는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분 형식과 디바이저랑 인버터블 쉬프랑 이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가 되어서 어떤 타입의 숏 이그젝 시퀀스를 뽑아서 여기서부터 코물러치 펑커를 가지고 롱 이그젝 시퀀스를 어떻게 인듀스를 해서 거기서부터 천 클래스의 언어로부터 어떻게 정수로 가는지에 대한 이 과정들은 다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하나씩 굉장히 섬세한 설계예요. 이것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들을. 근데 이거 그냥 요지는 어떻게 정수가 적분이 되냐라는 것들을 보기 위한 과정이고 제가 이거를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동기부여하는 거는 이 자체가 리만의 수학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이 지식이 한국 커뮤니티의 부재인 거는 복소기하 전공자가 적기 때문이다. 자, 어떤 코멘트들 없으시면 이제 교점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할게요.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맥락이 있고 그 자체로도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 이 시간 어차피 대수학 시간이니까 대수학에 맞는 방식으로 일반화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개념은 배주정리라는 개념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제가 오늘 어떤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수학은 의심하는 학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학부 고년차 때나 대학원 초년차 때 어떤 거에서 압박을 받기가 되게 좋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데. 근데 와중에 그거 해도 끝이 없어. 그거에 대한 무수한 압박을 받아요. 해야 되는 건 그 지점이 아니야. 얇게 많은 거, 넓게 피상적으로 많은 거를 아는 거는 언제나 수학에서 지향점이 아니라 지양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라도 정말로 의심해 봐야 돼요. 근해 공식부터 의심해 봐야 돼요. 펀더멘티널 알자부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냥 증명 읽고 라인 바이 라인 되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과 다 선에서 멈추면 안 돼. 정말로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의심해야 돼요. 펀더멘탈 시험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사실 수학하는 정서가 아니에요. 알려져 있는 책에 알려져 있는 얘기라고 해서 의심하면 이거 당연히 수학의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수학의 권위는 정말로 회의하고 의심하는 데서 나와요. 그 지점이 없는 분들은 현타를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주 정리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 지난번에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처럼 곡선, 2차 곡선과 1차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도입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건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밥을 깔아놓고 얘기했지만 미분형식 두 개를 웨지 프로덕트 취해가지고 적분하는 정수값으로 다 말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오히려 리만의 복수해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말 알아들으셨죠? 그건 또 중요한 이해가 맞지만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만들고자 하는 거는 곡선이라고 하는 다항식의 차수 두 개를 곱한 게 교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수학적으로 맞다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차 곡선에 최고차항의 차수 2차, 그리고 1차의 1차,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교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배주 정리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라고 말을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 틀린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이에요. 수학적으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디그리 두 개 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오늘 얘기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적어도 왜 그 여기 하신 분이 그래도 약간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링이 있으면 컴퓨터티브 링 위드 원이 있으면 이것들을 펑션 스페이스로 본다. 자리스케 토포로지에서 이런 말들을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뭔 개소리인지. 그런 것처럼 그 오늘 얘기들 가운데 여러분들 납득시키는 건 이제 미적분학은 들어왔죠. 제가 지금 한 리만의 어떤 설명을 가지고 왜 미분형이랑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맥락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게 뭔지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괜찮죠? 그건 거고, 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 거냐면, 이 배수 정리가 정말로 말이 되는 선까지 오늘은 가고 얘기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대수학이 하려면 맨 마지막 언제나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언제 끝내도 사실 상관은 없었어요. 한 번을 해도 돼요, 심지어. 사실 처음부터 할 얘기 정해졌습니다. 그,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뭐냐면 2차 곡선이랑 1차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두 디그리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고 x는 y제곱이라는 게 있으면 4점에서 만난다. 2 곱하기 2라고 말하고 싶고 3차 곡선 있고 2차 곡선 있으면 6점에서 만난다.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뭐부터 기본적으로 페일을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심지어 두 직선을 평행하게만 줘도 그럼 디그리 1, 디그리 1. 그럼 두 개 곱하면 교점 한 개야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피하는 현명한 방법으로서 치사하게 어떻게 생각하자? 무한점이 있다고 가져가자. 우리가 보는 평면이 전부가 아니라 기차에서 레일이 있으면 우리가 무한점에서 만난다고 우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 치사한 로직. 그래서 그렇게 하면 평행선이 만나니까 그러면 말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여기서 펀더멘털 티어럼 알제브라에서 알제브라 클로즈드 필드가 C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C가 아니라 뭐다? P1이다. P1이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무한점을 C에다가 더 집어 넣어줘야 그래야지 두 평행선이 만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배주 정리가 말이 된다고 하고 싶을 거야. 이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는 말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할 게 더 없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자, 이제 아닌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왜 아니라고 아니지?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답변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면 사형기하를 공부해야지라고 모티베이션을 하고 싶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자, 이때까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들은 공간에서 교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따졌던 거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넘어왔냐면 맥스 아이디얼의 모임이나 프라임 아이디얼의 모임이라는 것으로서 대수적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항식 환을 기준으로 하여 거기서 포인트랑 맥시멀 아이디얼이 등가가 되는 관찰을 써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를 버리고 이것들을 기술로 하는 공간이라는 기술을 로컬하게 맥스 아이디어의 모임이나 프라임 아이디어의 모임이라는 걸로 수학으로 넘기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했던 해석은 프라임 아이디어들의 모임, 로컬하게 프라임 아이디어의 모임이 되는 게 공간. 이 한마디를 이야기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애를 썼어요. 동의하시죠? 굉장히 많이 이게 뭔 개소리란 말이냐. 한두 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언 자체를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랑 여기 오신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수학적인 말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게 와닿는 거는 이게 뭔 헛소리지? 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해봤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동의하실 거예요. 프라이마이들 모임으로 보아야지 두 공간 간의 맵이 정의가 돼요. 실제 맵의 정체는 링 호모모피즘이 주어져 있으면 프라임 아이들의 인버스가 프라임 아이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자리스케 토포로직 스페이스 간의 컨티뉴어스 맵으로 보려면 맥스 아이디얼로 불충분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걸 포인트의 의미를 맥스 아이디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로컬하게만 그렇다고 우기자. 링을 로컬하게 R이라는 링을 주고 프라임 아이디어를 포인트로 볼 때 R 서브 P라는 로컬라이제이션 선택하면 이게 실제로는 맥스 아이디어이 하나 있는 것처럼 수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직관이 아니라 직관이라고 말하고 사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 않은 지점들이 아니라 대수적으로 이 데이터를 환원하면서 로컬하게는 커뮤터티브 링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로컬하게는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알서브피라는 로컬라이제이션으로서 대수적으로 그래서
앰비규이티가 완전히 없도록 바꾸어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애매모호하게 하는 얘기야. 이거 뭐 오버 리얼에서 볼 거야, 오버 C에서 볼 거야, 오버 P1에서 볼 거야, 아니면 다른 파이널 필드에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그 누가 봐도 모순이 없겠군. 로컬하게는 R이야. 스펙 오브 R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애매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그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거기서 교점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그리고 그 교점을 카운팅한다는 건 도대체 뭔데? 라는 거를 오히려 다시 생각하게 될 필요가 생겨요. 오히려. 우리가 보는 몇 가지 관찰에서 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관찰일 뿐. 저는 구체적인 관찰이 중요하다고 했지, 구체적인 관찰이 전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수학은 어쨌든 그 어떤 앰비규이티도 없는 방식으로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봤던 몇 가지 관찰에서 됐다고 해서, 아, 됐구나 하는 건 수학을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관찰들을 봐야 된다는 거는 요긴하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교점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말조차 우리가 이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요거 이건 그림이고 수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대수적으로 가둬놓은 방식으로 교점이라고 하는 것도 가두게 될 필요가 생기게 돼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적 데이터는 그거잖아요. 앰비규이티가 없는 지점 그거 확실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개거품 물고 나 그림 이거 동의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사실 딴지를 못 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동의하고 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건 100% 동의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얘기 아니기 때문에. 휴리스틱이고 직관이지. 말 이해가시죠? 그거기선 그 누군가가 나 끝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할 말 없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수학적으로 돌려놓고 하는 얘기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거기서는 앰비규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고 했냐면 우리가 보았던 다시 y는 x제곱과 y는 0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거를 그림으로 R2에서 보았던 거는 실질적으로는 C2를 R2로 프로젝션 해가지고 말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C2를 보는 거는 CXY라는 폴리노미얼 링, 앰비규이티가 전혀 없어요. CXY는 폴리노미얼 링 안에서 우리가 뭐로 봤던 거냐면 각각의 클로즈드 서브셋들을 본다는 것은 쿼션트 링들을 보는 행위이고 알아들으시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CXY 링을 기준으로 해서 텐스 프로덕트를 매기는 것이다. 자, 오늘 얘기들은 아직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답으로서 생각하는 과정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는지의 관점에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미적분학부터 일부러 그래서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CXY에서 지금 이 각각의 쿼션트 시킨 링에다가 텐서 프로덕트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라는 대상이 등장하게 되고 대수기하에서 이걸 파이버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래서 스킨 와이즈한 파이버 프로덕트를 도입하게 되면 텐서 프로덕트를 매기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C 벡터 스페이스로서 디멘전을 매기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C 뭐가 되죠? CY를 Y제곱으로 쿼션트한 거랑 Y는 X제곱이니까 CX를 X제곱으로 쿼션트한 거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텐서플로이드 정을 가지고 해보면 뭐 서브스타디 같은 데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였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디멘전 2가 이게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고 싶은 개념이었던 거야 라고 우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곡선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주어져 있는 링의 아이디얼들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퍼센트 시켜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그 아이디얼들이 있고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그 아이디얼들을 R1, I1, I2 해가지고 R 퍼센트 I1, R 퍼센트 I2 텐서 프로덕트 오버 R에서 텐서 프로덕트 붙여서 그럼 여기서 디멘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마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교점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대수기예요. 끝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선에서 해피한 대답들을 기대했냐면, 어느 선에서 해피한 대답을 기대했냐면, 그러면 두 공간이 만나는 것은 두 공간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전체 공간,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지금 예시로서 폴리노미얼 링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그냥 링이 하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링을 기준으로 각각의 쿼션트 시킨 녀석들이 나오고, 알아들으시겠죠? 쿼션트 시킨 게 클로즈 सब셋인 걸 알고 있으니, 거기다가 텐서 프로덕트를 취함으로써, 그거의 디멘전을 매기는 행위로서, 교점이라는 거를 재고 싶다로서 완성되기를 수학자들은 바랬어요. 아니었지만. 이런 게 이제 그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 unfortunately.
그래서 이게 교점이라는 걸 주기를 원했으나 아니더라. 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의 야심찬 시도냐면 이게 뭐의 야심찬 시도냐면 우리가 아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링 티어리에 불과하다라고 가두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 게 대수기하예요. 대수기하는 오늘도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죠. 하지만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반부에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간이 버라이티라는 거냐 스킵이라는 거냐 둘 다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마음의 고향은 무엇이다? 유클리드 공간. 이거를 미분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매니폴드. 이거를 대수적으로 확장하는 것 매니폴드랑 버라이어티가 공존할 때 두 가지 구조가 공존하는 걸 우리는 이제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에스트랑 토러스라고 보는 것은 매니폴드인 동시에 버라이어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라이어티는 특수한 스킴에 해당합니다. 스페셜한 경우의 스킴이에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확장하면서 매니폴드라는 개념을 버라이어티 및 스킴으로 바꿨을 때 이게 그래서 버라이어티랑 스킴을 배우는 게 대수기예요. 근데 이게 답을 주면 더 할 게 없어요. 이게 답이 왜 아니냐? 라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수 정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답은 단순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한 선언을 들면 스킴 티어레틱 인터섹션을 가지고는 배수 정리가 안 나와요. 좋은 세팅에선 됩니다. 근데 100%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이게 왜 안 되느냐? 말이 갔죠? 이게 되면 배수 정리 됐으면 끝이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텐서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텐서 프로덕트는 그 기본적으로 텐서 프로덕트를 취해주기 위해서는 인풋이 3개여야 돼요. 윙이 있어야 되고 그 윙 말고 2개를 더 붙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 방식대로. 그런데 이게 어떤 윙을 들고 오느냐, 어딜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텐서 프로덕트 자체는 그냥 윙이 돼도 정의가 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의 자체는. 물론 이거 어떤 엑서사이즈 레벨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들은 트리비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들, 예, 재밌게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들 성격이고 윙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윙을 G2 같은 걸 골라주게 되면 G2 뭔지 아시죠? 파이널 필드로 G2를 그냥 단순히 골라주게 되면 이거를 예를 들어 G2랑 G 같은 걸 텐서만 해주더라도 G에서 G로 가는 맵이 곱하기 2 맵을 정해주면 인젝티브 맵인데 G에서 G로 가는 맵을 생각하는데 곱하기 2 맵이면 그냥 자명하게 인젝티브 맵이죠. 당연하게. 근데 여기서 G2랑 이 각각을 다 텐서를 해주게 되면 도메인 코드메인이나 텐서 해가지고 G2랑 텐서 해가지고 이 맵을 고려해주면 제로 맵이 돼버려요. 원래 인젝션이었던 매핑이 제로 매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텐서 프로덕트의 어떤 지금 하는 과정 자체가 실제로 교점이 된다는 거에서 지금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두 곡선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평면 위에 두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재기 위한 이거를 재는 거가 텐서 프로덕트가 하고자 하는 행위인데 이게 로컬과 글로벌 비헤이비어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이게 텐서 프로덕트를 취해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잘 있었던 거를 리스트릭션을 시켜주면 그 글로벌한 거 그대로 동작하도록 이렇게 쭉 잘 들어야 돼요. 혹은 로컬하게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늘리려고 하면 잘 늘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그거를 설명하는 수학적인 도구들은 그 방식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젝티브한 관계, 서젝티브한 관계, 그리고 요 관계들을 기본적으로 퍼스타이서몰피즘 서술하는 그 방식들을 이그젝트니스라는 언어로 가두고 그리고 사실 이 맥락들은 미분기하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는 드럼 체인 컴플렉스라는 맥락을 봐야 되는 것으로서 리만의 복수에서는 설명을 하고 사실 그 맥락은 계속 따라오는 맥락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 어떤 이게 이 원투원이냐 온투냐 퍼스트할수록 성립하느냐 이것들을 이그젝트니스라는 단어로 가둔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를 여기다가 이 시야를 들이면 텐서 프로덕트는 이그젝트를 보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확장을 하냐면 생각을 확장하는 방식들이 그 일단은 텐서 프로덕트가 이그젝트를 보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삼는 게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식으로 이거는 어쨌거나 너무 대수적이잖아요. 너무 대수대수하잖아요. 느낌 자체가. 뭐 대수적으로 그런 프로포티라니까 그런 값다. 약간 할 말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대놓고 어떤 점이 문제냐면 기하학적으로도 왜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기하학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타원 곡선의 그림을 이런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대충 말 알아들으시겠죠? R2에서 그림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잘 주면 실제로 어떤 거를 주면 되냐면 y 제곱은 x 3승을 주시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얘기하는 뭐 4는 그냥 대충 뺀 거예요. y 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a, b를 0으로 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0으로 주면 그냥 뭐 4는 대충 무시한다고 치고 y 제곱은 x 3승 그림을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림이 원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이 그림의 문제점은 뭐냐면 원점인데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교차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매니폴드를 생각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간이 있으면 포인트를 잡으면 탄젠스페이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원점에서 탄젠스페이스 뭔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둘 다 아니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사실 몇 주 이상이 걸립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블로업을 하고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여기서 제가 어쨌든 매니폴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봤을 때 요 점을 생각하면 이 점의 타겟 스페이스는 이놈이에요, 이놈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놈이랑 예를 들어 이거를 기준으로 볼 때 X축을 기준으로 볼 때 Y축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한 점이에요, 두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단어를 쓰면 non-transverse intersec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트랜스버설리티 정의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 약간 직관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딱딱 두 점 만나는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쭉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럼 이 점 도대체 뭔데? 그러면 여기서 교점, 인터섹션 넘버라는 건 도대체 뭔데? 우리는 2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1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잡아낼 건데? 이거 두 개 사실 같은 얘기야. 자, 텐서 프로덕트 기준으로 이그젝트가 깨진다는 이 말과 대수적인 사이드랑 이 기하적 사이드, 제가 지금 말한 두 가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가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이게 두 점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한 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림에서 한 점인데 뭐 혹시 말이 이해가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하나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텐서플로트가 깨지는 정도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 말이냐. 사실 이 얘기가 원래는 했어야 됐던 얘기들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사하게 가냐면 텐서 프로덕트가 이그젝트가 되도록 바꿔요. 근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텐서 프로덕트 기준으로 이그젝트가 깨질 때 깨지니까 그만두자가 아니라 이그젝트가 되게 계속 연결해요. 계속 연결하면 이걸 연결해 가지고 뭐를 계산하면 이가 2가 나오냐면 이 레졸루션을 기준으로 하는 이놈의 호몰로지 혹은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면 그 디멘전이 2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대수적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수학적 앰비규이티 없다는 얘기입니다. 텐서 프로덕트에 깨지는 그만큼을 이그젝트가 깨지는 만큼 이그젝트가 되도록 계속 연결하는 그 시퀀스를 레졸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 경우는 프로젝트 레졸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젝트 레졸루션을 따서 코몰로지의 랭크를 계산하냐 이걸 보통 베티 넘버라고 불러요. 코몰로지의 랭크를 계산하면 이 인터섹션을 정확하게 잡아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여기까지 비교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원래 중고등학교의 논리에서는 연립방 정식을 불었던 것, 미분기하의 맥락에서는 미분 형식을 가우스 분해 정리를 가지고 적분해서 얻어내는 정수로 보는 것, 그 대수기하의 맥락에서는 각각들의 공간을 설명하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만드는 텐서 프로덕트의 랭크를 재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산으로 가는 이걸 세르의 드라이브드 센스라고 부르는데 드라이브드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 센스인데 어떻게 가냐면 텐서 프로덕트를 포기하고 텐서 프로덕트를 가지고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이그젝트가 되도록 만들어서 이놈의 코어몰로지를 재주면 코어몰로지가 이 여기서 이 커스피달 이 커스프에서 이게 정확하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오히려 얘기에 혼동을 주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이때까지 2차 곡선이랑 직선 그리고 직선 3차 2차 이런 것만 얘기했죠. 이 개념으로는 뭐를 설치하시냐면 두 점의 교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소리 하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일리르사블 폴리노미알도 점이잖아요. 스킴의 입장에서는. 두 점과 점이 만나는 교점. 뭔 개소리냐? 그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관점에서 비로소 말이 되기 시작해요. 두 점과 점이 만나서 점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대수기하 입장에서는
점에 해당 그 라인에 해당하는 K의 그 이제 CX고요. 라인에 해당하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에 해당하는 게 C예요. 평면에 해당하는 게 CXY, 직선에 해당하는 게 CX, 점이 C여서 점과 점을 텐서 곱을 해주면 C가 나와요. 이거는 아무 정보를 안 줘요. 그런데 이 텐서 프로덕트를 드라이브드 센스로 토르 그룹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실제로 두 점과 점이 만나는 교점이라는 게 정말로 말이 돼요. 그리고 요 관점 하에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게 고전적이라는 건 대수기하적 센스예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교점이라는 거를 못 보는 것들을 보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텐서 프로덕트가 기본적으로 교점을 재주는 거가 페일을 하니 그 페일하는 만큼을 코홈올로지라는 개념 어떤 도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레졸루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잰다. 그게 홈올로지 대수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를 보상하는 체인 컴플렉스가 있는 것, 혹은 레졸루션이 있는 것.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거를 재는 거를 어떤 이그젝트가 되도록 하는 시퀀스를 만듦으로써 보상하는 것. 이 관점에서 보셨던 게 여러분들 보셨던 셀의 오늘 얘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셀의 인터섹션 포뮬라라는 거를 가지고 한다. 이거가 그거 하나 어플리케이션 된다. 여기까지가 자 간헐적으로 얘기한 거. 아직 얘기 끝난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라는 이해가 가나요? 어떻게 해서 홈로즈 대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지 이 교점이라는 게 정말로 얘 재려고 하면 못 잰다는 거예요. 텐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재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텐서 프로덕트를 이그젝트가 돼도 연결하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된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들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얘기들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 얘기가 뭐를 가르치냐면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다음 것 같아요. 링 티어리가 페일했다는 뜻이에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욕망은 뭐였냐면 곡선들을 두 개를 줘서 이 곡선 두 개가 만나는 거를 어떤 타원 곡선이나 레셔널 커브, 어떤 토러스나 에스투아 같은 데에서 미분기하적인 해석이 잘 되는 걸 가지고 대수적으로 잘 올려보니까 텐서 프로덕트가 진짜 잘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링 티어리로 다 가두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둬요. 그래서 적어도 가한대수로 불충분한 컴퓨터티브 링으로 불충분하고 뭔가가 더 들어오는 거에서 오히려 뭐에 대해 회의를 다시 가져야 되냐면 과연 링 티어리로 이 교점에 대한 이론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로 옳은 것이냐를 오히려 다시 묻게 돼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링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이때까지 맨 처음부터 얘기하던 우리는 사실은 링을 어떤 제로에서 로컬라이즈해서 쿼션트 필드를 보는 걸 갈라디아리가 나왔고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링은 답이 아니에요. 링이 답이었으면 우리는 이 대화들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시간은 대수기하가 아니에요. 대수기하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스킨 티어레틱 인터섹션을 공부하는 게 대수기하예요. 링과 모듈을 공부하는 것. 대수학은 링과 모듈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아까 교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점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어지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배주 정리는 어떤 거냐면 두 곡선을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추출해서 그거 두 개를 곱한 게 교점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배주 정리라는 정리가. 그러면 어떤 개념을 만들 수가 없냐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점이라는 거는 프라임 아이디얼들의 모범 기준으로 보면 점은 정말로 점은 아닙니다. 일리르설 폴리노미알도 점이에요. 그러면 점과 점의 교점이라는 거는 0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점과 예를 들어 셀프 인터섹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방금 제가 얘기한 요 놈을 아이디얼로 만들면 쿼션트 해가지고 아이디얼로 만들면 만약에 이거 그러면 교점 이거 몇 개인데요? 무한개예요? 자기 자신이랑 교점을 재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아무 짝이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놈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교점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고 점과 점 사이의 교점 이런 것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을 생각해 주게 되면 스킨 티어레티컬 인터섹션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당위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논 트랜스버스 인터섹션을 대수기하는 담아내지 못하고 포멀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셀프 인터섹션을 담아내지 못해요. 셀프 인터섹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에서 CXY라는 링에서 F로 만들어지는 제로셋이 있을 때 그러면 클로즈 सब셋은 F로 커전트 시키죠. 맞죠? 그러면 텐서 프로덕트를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 CXY를 F로 커전트 시킨 거 텐서 프로덕트 위드 CXY를 F로 커전트 이거 그냥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 나오지. 그러니까 못 담아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윙으로 가두고자 하는 맨 처음부터가 틀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틀린 거냐?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의 남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는 관점은 아이소모픽하면 다 똑같은 걸로 보겠다. 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윙에서 지금 그 어떤 것들이 지금 뭐냐면 제가 이건 굉장히 러프하게만 전달할게요. 이게 답이 어떻게 되냐면 답이 다음과 같아져요. 윙을 더 이상 윙으로 안 봐야 돼. 윙이 답이지만 윙이 답이 아니야. 뭔 개소리란 말이냐. 여기서 이제 슈퍼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들어와요. 윙은 더 이상 스펙 오브 윙을 취하는 방식으로서의 위상 공간이 아니에요. 윙은 뭐냐면 카테고리예요. 윙에 있는 각 원소들을 오브젝트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 카테고리에 대한 일종의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자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갖고 있는 대상을 지칭해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이거를 원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원은 1을 지칭하는 거. 원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 카테고리는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링을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냐면 링 카테고리는 각각의 원소들을 오브젝트로 보고요. 그 카테고리에서 그 몰피즘을 이제 얘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죠. 몰피즘을 어떻게 보냐면 각 원소들, 각 오브젝트들에서 자기 자신을 갖는 화살표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링. 그러면 링은 뭐를 갖고 있냐면 덧셈이랑 곱셈을 갖고 있죠. 이거를 뭘로 보냐면 펑터로 봅니다. 그럼 말이 다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링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그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을 가지고 아이덴티파이를 할 때 아까 쿼션트 같은 걸 가지고 클로셋으로 볼 때 여기서 화살표들을 이 몰피즘들을 선택하는 거에 자유도가 있어서 실제로 링은 자기 자신을 가는 것만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링을 카테고리를 본다는 거는 여기서 그 닷에서 다른 닷으로 가는 화살표들만큼을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랑 이제 요 얘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홈로제스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들이 지금 토러스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봐야 되는 관점이 너무 많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가는 화살표들만큼을 계속 추가를 해줌으로써 그, 이, 이 화살표들의 제약 없이 이것들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인피니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있고 몰피즘이 있으면 이게 원 카테고리고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몰피즘을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몰피즘들의 다시 몰피즘이 있을 때 이게 투 카테고리고 몰피즘들의 몰피즘이 있으면 쓰리 카테고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몰피즘을 계속 생각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제약 없이 생각하는 거를 인피니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윙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텐서 프로젝트가 페이라는 만큼을 보상해 줄 수가 있냐면 윙을 원 카테고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인피니 카테고리로 보면 이 지금 중근이나 셀프 인터섹션이나 논 트랜스퍼 인터섹션 이런 문제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공간을 뭘로 봐야 되냐면 카테고리, 정확한 인피니 카테고리로 보면 뭐가 성립하냐면 배주 정리가 성립해요. 비로소. 그래서 배주 정리의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인피니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고 인피니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프리시프들이 주어져 있으면 그 프리시프들의 드라이브드 텐서 프로덕트가 교점을 만들어낸다.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교점을 잰다는 거는 위상 공간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르는 여기서 그래서 업적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세르가 한 거는 텐서 프로덕트가 이거 이그젝트가 깨져? 아 그러면 이그젝트에게 만들어. 이게 홈으로 재수. 그러면 여기서 그로샌딕은 어떤 업적을 남긴 거냐면 그로샌딕 남긴 업적은 아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상 공리가 틀린 거구나.
위상 공간이 교점도 못 담아내는 거면 위상 공간이 틀린 거지. 그래서 위상 공리를 뭐 어떻게 만든다? 세 가지를 범주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로센딕 사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체계가 틀린 것이다. 그래서 교점을 재는 공간들을 위상 공간을 포기해서 카테고라이징해서 정확하게 인피니 카테고리로서 그래서 인피니 카테고리의 정확한 워딩은 프리시프 그러니까 심플리셜 셋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한 워딩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인피니 카테고리는 그래프예요. 실제로는 심플리셜 셋이라고 부르고요. 그 CS랑 수학에서는 논리학 사이드의 로직에 해당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위상 공간이라는 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프리시프로 바꿔야 되고요. 배주 정리 버전으로. 프리시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드 센스에서의 텐서 프로덕트를 매기게 되는 게 교점의 뜻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게 레졸루션 같은 것들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들이 원래 이 시간에 하고자 했던 작업들이었다. 하나씩. 그러니까 토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그젝트 거저 레졸루션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하는 것들이 원래 해야 하는 작업들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우리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자리 스키니, 버라이티니, 스키민이 다 필요 없고,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인피니 카테고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질문을 다시 하냐면 매니폴드의 정의는 맞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적분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미분 형식의 랭귀지를 가지고 과연 그 정의가 맞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어이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날도 수학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학은 실제로는 이 구체적으로 보는 게 어느 선에 중요하냐면 현재 수학은 어디까지 2025년에 이해가 되어 있냐면 곡선은 좀 아는 척해요. 데데킨드 도메인이란 말을 쓰면서 곡선은 분류를 포함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곡선이라고 하는 1차원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복소수에서 볼 수도 있고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볼 수도 있어요. 곡선은 좀 아는 척해요. 곡면은 지난 한 50년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공부를 해요. 곡면은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채널에서 단톡방에서 공부하고 어떤 이제 가끔 얼굴 비추시는 이재영 박사나 아니면 지금 호모토피 티어리 공부하는 어떤 조명식 박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선에서는 곡면 조금 공부하는 거예요. 조금 공부라는 게 공부의 양을 어떤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그 공면 조금 아는 그 선에서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것도 아는 선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저는 그 라인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대화를 해요. 3차원부터 잘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우주 모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그런 시도에서 우리가 시공간 자체가 R4가 아니라 R3 플러스 1이라는 측면에서 민코스키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그 세미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꺼내는 거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고 중력장을 실제로 실험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되었고 이게 실제로 맞는 이론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미시세계로 가는 것들의 수소 원자의 거동을 서술하게 되는 게 양자역학인데 그래서 히든 디멘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나오게 된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실수 6차원, 다른 하나가 실수 7차원. 그래서 실수 6차원의 경우를 복소수 3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3차원 칼라비아어 당체라고 부르고요. 실수 7차원 공간은 그 크로스 프로덕트가 정의가 돼요. 비자매한 방식으로.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되는 게 R3랑 R7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다변수 비례식 배우면 R3를 기준으로 배우죠. R7에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 크로스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는 공간을 G2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 모델의 히든 디멘전을 포함해서 우주 모델은 이 두 가지가 표준 모델이에요. 3디멘전을 칼라비아오거나 7차원에 해당하는 G2 매니폴드거나 이 두 가지는 각각의 공부하는 영역들에 해당하게 되는데 3차원 칼라비아오 다양체는 1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분류가 안 끝났어요. 전체를 몰라요. G2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인류는 3차원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하춘책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그 이제 1단원은 버라이티를 다루고 2단원은 스kim 띠어를 다루고 3단원은 호몰로지 대수를 다뤄요. 호몰로지 대수는 셀의 드라이브 센스로서 호몰로지와 코몰로지 랭귀지로서 이 인터섹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4단원이 커브를 배우고 5단원이 서피스를 배우고 그리고 5단원 거의 끝말미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복소기하에서의 켈러 지오메트리가 조금 언급이 되고 모시전 매니폴드 언급이 되고 하추원책은 끝이 나고 대학원생들한테는 악명이 높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알려주는 게 없네 라고 읽는 책들이 하추원책이나 뭐 해처의 알지브레이크 토폴로지나 이런 책들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학부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대학원생들 초년차 입장에서 레코드로 남기는 걸로 수학 공부는 모든 책들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체적인 곡선과 곡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고 계신 것처럼 들여다봄으로써
거기서 어디까지 인간이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 언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게 되면 그걸 이제 나중에 백월드로 언어를 연역적으로 채우는 거는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레퍼런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연역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체화로 따라가는 거고 의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수학적 세계는 그러면 답은 그럼 매니폴드라는 거예요? 버라이티라는 거예요? 스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피니트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이걸 인피니트 카테고리 다른 말로 스택 혹은 오버폴드라고 불러요. 뭐가 답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의 그냥 발악의 정서일 뿐. 그러면 일리프트 커브는 매니폴드이기도 하면서 버라이티이기도 하면서 스킴이기도 하면서 스택이기도 하면서 오버폴드이기도 해요. 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S2로 보고 있었던 거에는 어떤 걸로 보는 거냐면 매니폴드인 동시에 버라이티인 동시에 스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구분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가능한 관점들을 준다는 거죠.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으로서 미적분학에서 대수학까지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어져 있는 대상을 향해서 되어져 있는 관점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이 지금 대상을 바꿈으로써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수 기하가 됐든 대수적 소론이 됐든 이제 나중에 이 지금 이 얘기들을 들으신 이후에 랭귀지들을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랭귀지를 보면 그 랭귀지에 대한 제반에 가한 대상, 호물로 대수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구체화. 그리고 거기서 이 도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거기서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다. 제가 대수학을 처음 배웠을 때 알았어야 되는 얘기들은 저는 이 얘기였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알고 나서 어떤 대수학 쪽 톡이나 대수적 위상수학의 톡이나 대수기하나 수론이나 이런 톡들을 들을 때 거부감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냥 뭔 소리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들을 아주 편하게 멍청하게 던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대수학의 아름다움 1기는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소 해석 이제 그 홍보만 하고 마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점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분 형식을 가지고 웨지 프로덕트를 취해서 가우스 번호를 가지고 잰다는 이 한마디로 취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약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안에 녹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으로 가시는 분들께 도전하고 싶다 하는 것은 기대수를 그래서 어떻게 일부러 만들었냐면 끝이 그래서 미분 형식과 측도론 얘기로 끝이 나는 이유가 그래야 원래 기대수의 원래 컨텐츠가 오리지널 컨텐츠가 그래서 그거였어요. 대수학과 위상수학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리만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피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늘 왜 이것들을 구체적인 미분 형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닐 때 피상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호몰로지 대수를 공부하는 라인도 호몰로지 대수 이면에 있는 미분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면 역시나 그냥 언어만 따라가는 라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얘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혹시 그 레코드로 그래도 감상 혹시 남기실 분들 있으시면 얘기 남기고 시간을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뭐 다 잘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 측면도, 정면도, 그리고 위에서 본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어떤 물체를 잘 입체적인 물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그 살펴보려는 그런 느낌이 보여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정면도 측면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 이들 간의 호환이 어떻게 이해를 깊게 해 주는지를 좀 알려주신 것 같아서 어 좀 흥미있고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두 평행선이 있을 때 이거를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라는 거는 인간의 상상이고 만난다고 해도 답이고 안 만난다고 해도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에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그럼에도 인간들이 어떤 수학적으로 쌓아놓은 체계들은 참 아름답고 그래서 그 약간 피드백을 좀 그렇게 드리고 싶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피니트 카테고리를 공부하는 이제 그냥 수학자랑 대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 어떤 잡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교수인데. 그래서 아, 나 지금 수학하고 싶은데 그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이런 알아가는 어떤 인간의 어떤 상상들을 어떤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인간의 입장에서 활동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좀 저도 좀 도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상상이 있고 어떤 이 측면도 정면으로 말씀하신 건 사실 다 상상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인지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고 그 상상들을 이제 앰비규이티가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어떤 애씀들이 어떤 논리랑 계산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것이 수학이어서 참 아름다운 그리고 참 멋진 그리고 한 무슨 약을 빨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좀 약간 그런 말들이 참 가끔 써요.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드리고요.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재수학 들으면서 좀 어떻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 좀, 천천히 좀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제일 궁금해진 게 바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FTA를 물론 증명할 줄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좀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평균값 정리인가? 어쨌든 그걸 해서 이렇게 증명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약간 의미를 좀 더 다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텐서 배우면서 제일 궁금해졌던 게 사실 미분 연산자랑 그 디퍼렌셜 폼이었어가지고, 근 3, 4일간 관련해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영상을 수술해서. 근데 그러면서 그레이디언트 F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걸 계산으로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산을 잘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근데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도 잘 제 백지에서 쓰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리만 복수에서 이제 이게 혹시 들어오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토러스에 대해서 이제 그 오히려 그 어떤 미분 사이드 얘기가 될 때 사실 일리프트 커브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레졸루션 자체를 그니까 소위 드람 체인 컴플렉스 그냥 고전적인 익스트라 데리베티브 그것 따르는 거 룰 말고 실제로 그 바이오 스트레스 이퀘이션 레벨에서 폴리노미얼 링 레벨에서도 디퍼렌셜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UV 애널로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몰로지 데스를 이용해가지고 드람 체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매니폴드의 스무스 스트럭처에 의존되어지는 그 방식을 가지고 리만의 복수에서는 비록 설명을 하지만 그 어떤 오히려 이런 랭귀지가 좀 트인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런 텐서 프로덕트를 가지고 실제로 레졸루션을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되게 대수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사실 동시에 비교하면서 가질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냥 이런 말로 씹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해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약간 그렇게 느껴야 되는 면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은 채널에서 계속 좀 이것들을 좀 로테이션 해가지고 만들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드리고요. 이제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정말 대수학에 대해서 그냥 좀 궁금해서 하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 이렇게 이제 또 기하적인 센스, 기하학자가 보는 또 이런 관점을 좀 이런 소중한 것들을 얻게 돼서 좀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번에도 제가 스터디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때 어떤 그 쿼션트 링이 두 개가 이제 동형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스터디 시간 나눈 그 시간 나눈 거였는데, 아, 이게 동형이 될까? 라고 처음에 예전에는 그냥 대수적으로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요번에 이제 얻은 그런 관점에서 이거 동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소모르피 좀 잡아보자. 근데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좀 뭔가 발견되고, 이제 조금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얻게 됐고, 일단은 또 뭐, 새로운 관점,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어떤 부분은 조금씩 해야 될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좀 얻어갔다는 것이 저한테 좀 제가 아주 소중하게 그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시퀀스로 이제 복수 해석이나 대수학은 계속 돌릴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공부들을 하신 분들한테 후속으로도 공부할 만한 것들은 스터디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지금 이제 채널에서 대수기하나 혹은 어떤 그 뭐 코딩 티어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직관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그게 구체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오히려 이제 그 매개체가 되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은 기본적으로 채널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로서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스터디 장만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의미이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스터디가 만들어지면 이 시간에 같이 하신 분들 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생길 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께 설명해 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걸 수는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기회들은 이제 채널에 열려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한두 분 정도 더 하실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네, 그 처음에, 감상을, 예,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네네. 네. 그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어쩌다가 또 교직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치기 어린 어떤 임고생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식 기능 태도잖아요. 이 수업이 순간이 이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했을 때 지식 기능 태도인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지식 면에서는 그냥 제가 원래 인터넷에서 막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수학 용어들을 보면 되게 압도되는 기분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뭐 사이트가 토폴로지의 뭐 어떤 대체라는데 사이트가 뭘까? 뭐 아니 뭐 스킴은 뭐고 또 버라이어티는 뭐고 뭐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이거는 과목이라는데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되게 다 산계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이게 연관을 볼 수 있구나 하는 면에서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 볼 때는 그래도 나 적어도 내가 이걸 알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는 봤다. 그런 느낌은 들 것 같고요. 또 어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태도였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학부 때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냥 증명하고 모든 문제 다 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공부하다 보면 좀 더 난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서 조금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아무래도 같이 이제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많이 서브 스터디에서도 그래서 특히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메인 스터디에서도 배운 게 있겠지만 서브 스터디에서도 많이 배워서 뭔가 기능적으로도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철판 깔고 들어와서 선생님들과 즐겁게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제가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누구보다 완벽한 좀 그런 증명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내보이려 한 것 같은데 스스로를 그런 것들을 좀 저도 해볼 수 있게 어, 배웠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중한 거 얻어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듣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그냥 대수학이라는 이름 하나만 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그 이상, 김기 선생님과 비슷하게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가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계속 대수학 쪽만 공부를 했었고, 아마 주화인마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한 번에 잘 정리된다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뭐 기대서 컨텐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조금은 더 명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그뭐 그로센티 컨스트럭션 얘기하면서 뭐 카테고리 위에서 뭐 뻥터로 적분을 하는데 저기서 왜 적분 기호가 나오지? 뭐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 얘기 들으면서 적분 기호가 나오는 게 조금은 그 길이 살짝은 보였다 정도로 조금 남겨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그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 더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갈로아 이론이랑 뭐 근해 공식 얘기에 좀 낚여서 그러니까 흥미가 생겨서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막 갈루아 이론에 대한 어떤 이해를 얻었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유익들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되게 예상 밖의 것들을 많이 얻어가게 돼서 또 저도 다른 선생님처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저한테는 저도 마찬가지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 보면 되게 외계어에 압도되는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 일요일 시간마다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또 그거를 뭐 수학적으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떤 대략의 스토리 라인으로서 이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적어도 뭐 이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구나라는 정도로는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나중에 다른 뭐 대학원 과목들이나 그런 거 공부할 때도 적어도 이거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네, 감사하게 잘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원장 선생님. 네. 그, 저도 이제 그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홍보병석 선생님께서 예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수학의 아름다움이란 걸 느꼈냐라고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 대수학이 아름답다 이렇게는 확실하지 못하겠지만 수학을 한다는 게 이런 거고 수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꼭 앉아서만 이렇게 뭔가 펜을 잡고서 그리고 뭔가 종이를 펼쳐놓고서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이 대수학의 아름다움 참여하면서 좀 많이 생긴 게 그러니까 산책하고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거나 좀 누워서 상상을 하면서 막 한 두세 시간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뭐 집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몽유병 걸린 것처럼 뭐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했던 것들이 어 그런 수학을 했었던 게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솔직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대수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처음에 저는 지식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소중한 지식들이 쌓이고 그래서 뭔가 제가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일찍 그게 아니라는 걸 더 일찍 깨달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 하나를 딱 잡아서 해보는 그 경험들을 좀 제대로라도 가져봤으면은 좀 참,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그럼에도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어, 여기서 이게 약간 저는 이번 대수학이 아름다운 일기의 이야기들이 너무 초입의 어떤 시작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사실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약간 기본적인 언어들,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작업들은 다 끝났고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이야기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앞으로 정말 오래 해나갈 수학이라면은 계속 뭔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네, 그러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좀 끝맺음을 하는 것 같아서 유,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그 한영 선생님께 대수학 가르치려고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갈라이론 낚시고요. 물론 갈라이론 했죠. 거짓말은 아닌데 처음에 이 시간은 인피니 카테고리의 배주 정리할 거예요. 이러면 아무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게 뭔데?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시간의 목적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시간은 대수학에서 중요한 발전들을 어떤 사람들이 왜 했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수학에서 갈로아랑 아벨이 어떤 업적을 쌓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견제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리만의 업적이 중요하다고 그 견제에서 얘기했는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그로센딕과 어떤 세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생각을 했느냐의 라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 좀 위에서 좀 이미 공부해 본 사람들이 좀 끌어줘야 돼요. 어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생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구체화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되게 종합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쉬움들을 말씀하셨지만 좀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박사 고년차 때 이걸 아쉬움을 보는 것보다 학부생일 때 이 아쉬움 보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의미가 많이 달라질 테니까요.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겠고 그 계신가요? 저도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어,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도 제일 많이 배운 게, 어, 수학적인 컨셉을 처음 접할 때, 뭔가 언어에 업도당하기보다는 그게 어떤 욕망에서 왔는지, 어떤 상상을 하고자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일 크게 배워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도 저희가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하면서 저희가 빈 남기고 넘어갔던 것들을 연결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아직 못 봤던 것들을 더 보고 싶다는, 더 앞으로도 더 가고 싶다는 욕망도 지금 되게 넘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둘 다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도 어렵고, 약간 현업이랑도 밸런스를 맞추기도 어렵고, 약간 조금 내 안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네, 저는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길게 걸립니다. 그 어떤 그 근데 말이 우리가 봤을 때 긴 거지. 사실 이제 수학 하나 알아가는 건 당연히 좀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 그냥 꾸준히 안 놓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당연해지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시 보고 약간 그런 견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학 아름다움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 채널에서 한 몇 주 정도 길면 한 몇 주 정도 어떤 다른 거 좀 랩업을 좀 하면서 이 시간은 좀 다른 걸로 좀 운영을 좀 하다가 이제 리만의 복수해석 2기로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 다루는 컨텐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언어를 바꿀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해석학적인 맥락에서 그 언어 작업들로서 이제 완전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 얘기가 레코드되어 있는 거 복붙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루는 토픽과 구체적인 매개체가 같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토대로 해서 다루는 점에서 다릅니다. 여기 가시죠. 그래서 그 떻게 좀 운영이 될지는 좀 약간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 레코드를 남기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그 대수학 일기는 제가 한영 선생님께 대수학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아직 미만의 복수에서 이기는 어느 분을 타깃으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타깃으로 한다는 거는 그분이 서브스타를 홀딩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뭐 경쟁이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경우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어떤 의사들을 좀 약간 모아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한 명은 있겠죠. 없으면 좀 아쉽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리만의 복수에서 이기는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고편 여기서 줄입니다.